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전국의 모든 폐기물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폐기물이 농촌에 몰릴 거라며 환경부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당진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가운데 사과 주산지인 예산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산군은 농가에 방제 약제를 긴급 배부하고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이 학생 수 900명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충남 초중고등학교 600여 곳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비브리오 폐혈증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에 바닷물이 닿았을 경우 감염되는데 이슈앤피플에서 예방 수칙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산 3명, 아산 2명, 천안과 부여 각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57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 54만여 명 가운데 56%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0.4%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1,485건이 신고됐는데요. 이 중에 사망이 9건, 중증 이상 반응이 19건, 아나필락시스가 6건이며 나머지는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입니다.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충남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해집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도내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400명에서 90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725곳 가운데 600여 곳은 학교와 학부모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학생 수 400명 이하의 학교만 전면 등교를 허용하고 그 외의 학교는 등교 가능 인원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낮고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전국의 폐기물이 농촌으로 몰릴 거란 우려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남과 전북 등 산업 폐기물 매립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환경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업구역을 해당 산단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폐장 영업구역과 관련해 3년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산 오토밸리 인근 주민들은 개정안이 법정 다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산단 내 폐기물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시키고자 일정 규모의 산단의 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시설로 법제화시키더니 이제는 산단 내에 설치된 산업 폐기물 매립장들마다 전국 것을 다 쏘아 부어주자는 그야말로 계약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이 황폐화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곳에 전국의 폐기물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국 농촌이 폐기물로 뒤덮이는데 환경부가 멍청이란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현장에 나가 전 국토가 폐기물로 파괴돼 가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길 바라며 환경부가 공공성을 포기한 채 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매립장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60%를 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와 유착을 해서 심지어는 지자체들에게 또 지방환경청들에게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보낸 사실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폐기물 처리 대안으로 국가관리와 발생자 책임원칙 공론회장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 반대 목소리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정 지역 편중 문제가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이후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정반대 성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3폐장 영업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도박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윤영관 홍성군 의회 의장이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의장직 임무를 수행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홍성군 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장은 지난 3월 광천읍의 한 상갓집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충남 지역 교사 34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86명이 많은 수치로 최근 5년 동안 도내 교원 명퇴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교원 명퇴 수는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퇴의 배경으로는 교권 추락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이 꼽힙니다.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10대 A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충남 지역 한 건물 계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 A군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귀가했고 여학생은 몇 시간 뒤 현장에서 숨진 채 지인에게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대전고법 형사 1부는 피고인 항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 6개월, 단기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진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가운데 사과의 주산지인 예산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피해가 크고 치료제도 없어 예방이 최선인데요. 네, 예산 지역 농민들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정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과나무에 약을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균 침입을 막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미생물 약제를 나무 전체에 골고루 살포합니다. 인접한 당진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품종 NB를 키우는 이 농가는 작년엔 한 번만 약을 줬는데 올해 들어선 벌써 4번째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과수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을 자제시키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수 농가로서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움이 많죠. 우리 예산구는 아직 그 화상병의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10km 이내의 그 당진 지역에서 발생을 하니까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마음도 착잡하고 비상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나무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입니다. 하나라도 발견되면 반경 100m 이내 나무들은 모두 뿌리까지 뽑아서 땅에 묻어야 합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다른 나무를 키우는 것도 한동안 제한돼 한 번 발병할 경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충남에선 2일 기준 천안과 아산, 당진의 농가 35곳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사과와 배 재배 농가로 피해 면적은 26.6헥타르입니다. 예산구는 천여 농가에 약제를 긴급 공급하고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전정 도구라든지 농기계 그리고 농작업자 등은 70% 알코올로 그 작업 도중에 수시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원은 청결히 유지를 하고 상시 자가 예찰을 통해서 그 화상병이 발생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과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평소 과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방제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거래한 충남 지역의 토지 규모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월별 외국인의 순수 토지 거래량 분석 결과 1월부터 4달 동안 매수와 매도 등 충남 토지 41만 제곱미터가 거래됐습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충남은 충북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382만 2천여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비브리오 폐혈증균 검출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할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태안군 보건의료원 감염병 대응팀 김지영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예방 수칙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보건의료원 감염병 대응팀 김지영입니다. 예, 태안군에서 지난달 중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달 18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한 남면 청포대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안 지역인 저희 태안군은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이용한 예방 홍보로 어패류를 취급하는 식당 또는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매년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감염병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폐혈균 감염으로 발병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 6월에 시작해서 8월, 9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고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궁금하고요. 예방 수칙도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시 발열,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발진, 부종,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예방수칙으로는 첫 번째, 어패류를 80도 이상으로 익혀 먹기. 두 번째,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네, 주무관님, 비브리오 폐혈증 외에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것들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지금 농번기 시기로 태안 군민들이 지금 농작업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 만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트체 가무시증은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감염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단순 감기 증상을 착각하여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수칙으로는 농작업 시 긴팔, 긴바지로 이루어진 작업복, 모자, 토시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작업 후에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입은 작업복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 시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보건의료원 감염병 대응팀 김지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태안 지역 2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3일에 동시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말리포 해수욕장을 제외한 27개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말리포 해수욕장은 8월 29일까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까지 이뤄졌던 말리포 해수욕장에 대한 조기 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군은 말리포와 꽃지, 몽산포 해수욕장에 70명을 배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발열 확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실치 주산지인 성문면 장고항의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고항 국가어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 용역은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 어항 정책과 연계한 개발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장구항은 국내 대표 실치 주산지로 오는 8월 국가 어항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국내 대표 마늘 주산지인 충남 태안 지역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일손 부족과 함께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태안 지역 전체 농가의 약 64%인 4,726농가가 911헥타르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1개월 동안 마늘 수확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인력사무소를 중심으로 인건비를 남성 기준 최대 15만 원까지 올리는 바람에 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 지역의 경우 농촌 인력이 주로 고령층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가 관계자는 비수기 때는 남성 기준 12만 원 정도 하던 인건비가 최대 15만 원으로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부 인력사무소가 인건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에서는 인건비 상승 문제로 데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군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실정인데다 농가들 간 경쟁적으로 인건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군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관내 30개 인력사무소를 상대로 3차례 정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있다며 군이 인건비를 책정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산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 인건비를 올릴 경우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농가가 12만 원에 예약했더라도 B농가에서 13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허가 인력사무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에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사업장이 구축됩니다. 태안군과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2일 군청에서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태안군은 14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옛 서남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곤충사육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장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서산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지난 2월 문을 연 이후 4개월 동안 1,26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산시 보건소가 3월과 4월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연령별 이용자는 0세에서 6세 영유가 7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산의료원에 설치된 센터에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유아부터 만 15세 이하 중학생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했는데도 상관들은 묵살과 회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녀는 왜 혼인신고 다음 날 생애 마감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남기면서 말이죠.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외침에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로 답해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